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법에 대한 엑셀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전 종목과 유니버스 그리고 투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라떼 회원분들 이상한테 드리는 파일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의사결정을 끊임없이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어떤 로직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 요 업종을 먼저 할지, 뭐 종목을 먼저 할지는 이제 선후 관계가 다르긴 한데, 업종 선정할 때는 이제 어떤 이제 퀀트 자료를 보면 좋고, 뭐 종목을 선정할 때는 뭐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자료들 어떤 게 있고, 투자 비중 결정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이제 종목 관련된 이제 관리 엑셀 파일도 드렸고, 이제 리스크 관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그 뭐 3일, 5일, 10일선의 어떤 코스닥 지수 이평선을 하회하면은 뭐 좀 줄여보는 어떤 그 방법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 나스닥 지수가 21선 이상인지 또는 뭐 리스크 패리티 관련된 지표의 어떤 ETF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RPAR이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그 ETF가 우리가 그 리스크가 발생한 날에 ETF가 플러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시장 파악을 같이 하면서 회전하는 게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최근에 한 몇 달간 수정을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전 종목을 아직 넣지를 못했고 그리고 좀 어렵지 않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좀 뜯어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 종목부터 그리고 내가 투자해야 될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하는 종목을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MP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고요. 우선 전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종목은 2234 종목이 나오고 있고 우선주나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종목은 반도체부터 업종에 대한 이제 코드는 쭉 나눠놨어요. IT에서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IT 가전, IT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고 이건 이제 KS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에너지, 비철, 철강, 그리고 건설, 건축, 건자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업들, 조선, 상사자본재, 운송, 소매유통, 그 서비스 그 소매유통과 호텔 레저 서비스 요 같은 색깔로 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같은 어떤 성격의 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G라고 하는 코드를 부여하면서 같이 이제 부여를 한 겁니다. 미디어 교육, 화장품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 관련된 쪽이고 건강관리는 뭐 제약 바이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는 또 코스닥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종목을 관리를 할 때 뭐 종목명도 최근 걸로 업데이트해야 되고 주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시가총액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 주식 수와 그리고 그 현재가를 곱해서 만들고 이 시총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기준을 어디다 잡았냐면 이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그 시총계라고 해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합산을 기준을 했을 때 몇 퍼센트의 비중이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삼성전자나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이렇게 자동차 군을 합치면은 한 4, 5%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동차 쪽에서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체 이제 시가총액 중에서 거래소가 83%고 현재 코스닥이 한 17% 된다. 코스닥이 굉장히 예전에는 한 10%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등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9년도 말 기준, 20년도 말 기준, 그리고 올해 연초 대비 그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산일, 그리고 액면가, 쭉 외국인 지분율도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플이 있는데 2016년도 말 기준부터 PER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TTM 기준으로, TTM이라고 하면은 지금 확정된 실적을 기준으로 4개 사업분기를 가지고 4개 분기를 가지고 확정된 PER이 얼마냐, 확정 실적 기준 PER이 얼마냐 이런 거고, PBR이 어떻게 이제 연간 단위로 흘러갔고 지금 현재 1분기 기준 PER이 어떻고, TTM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이제 ROE와 PSR이 어떻다라고 지금 1분기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연간 단위 실적을 기재를 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 썸한 거예요. 전체 시장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전 종목 기준으로 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 증감률이 이제 2020년도 연간 단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분기 실적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을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실적의 흐름을 볼 수 있고,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순이익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1분기 실적으로 YOY 또는 QOQ로 실적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리고 요거 이제 누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되면은 여기는 2021 06이라고 해서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실적이 어떻게 트렌드가 됐느냐, 그리고 2021년도 그 1분기 2분기 누적을 했을 때 누계의 어떤 증감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기재를 하는 거고, 순이익도 이렇게 쭉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투자 자문사나 또 자산운용사도 각각 하우스별로 전체 종목을 관리하는 어떤 툴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 재직했었을 때는 이 방식으로 전체 종목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준 EPS랑 그리고 그 배당, 그리고 나서 배당의 어떤 성향을 기재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시가 배당률이 얼마일까? 요 똑같이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3.76이니까 한 번은 아마 배당 때문에 튈 가능성이 있겠죠. 최대주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분율이 어떻게 되느냐.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은 것들은 그 가급적이면 투자를 좀 하지 않는 게 좋죠. 여기 이런 거 보면 이제 13% 이렇게 되고 있는데 투자 안 하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데이트 하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긴 있어. 그거는 이제 제가 업데이트 해놓을 건데, 꾸준히 이 엑셀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맨 끝에는 그 2022년도에 그 YY의 어떤 변화율,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변화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 그 YY로 그 1분기 기준, 그리고 이거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를 되고 있느냐, 그리고 TTM PER 같이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YY로 그로스가 있고, 뭐 TTM PER이 좀 낮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엑셀을 가지고 노는 거죠. 이제 드래그를 해서 정렬을 이제 어떤 그 가로가 이제 행이고 세로가 열이잖아요. 그 세로 열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고 다시 원위치를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재밌는 게 1년 동안 이 평균적인 등락률입니다. 1년 동안 평균 등락률이 2019년도에 플러스인 종목들만 봤을 때 40%가 올랐고, 2020년도 말 기준으로는 플러스인 종목들만 봤을 때는 66%가 올랐고, 올해 YTD로 연초 대비는 한 46%가 올랐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음수인 종목들 있죠. 음수인 종목들을 에버리지를 했을 때, 평균을 냈을 때 한 20%씩 또는 16%씩 조정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초 대비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것도 통계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이렇게 짜집기를 하고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쭉 관리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정적인 변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는 현재가, 뭐 주식수, 그 다음 외국인 지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실적 발표는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스라고 있죠. 이 종목 중에서 모든 종목들을 다 투자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투자 자문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따로 추려 나갑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이걸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유니버스를 구성을 합니다. 이것도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를 구성을 하면 여기에 담당자들을 다 줘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IT는 누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화학은 누가 담당하고, 에너지는 누가 담당하고, 뭐 이렇게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이 담당자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팝니다. 그리고 그 윗사람은 이제 이걸 좀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자산운용사에서는 이 하나만 파게 만들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통 한 1, 2년씩 보게 되면은 전 업종을 한번 로테이션해서 돌아가는 데는 보통 한 5,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업종을 다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펀드 매니저분들이 자꾸 이직하고, 또는 저희 쪽 제가 첫 직장에 있었을 때 담당 임원하신 분들이 매니저들도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업종들까지 커버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막 돌아가게 되는데, 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업종을 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뭐 애널리스트급까지 보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도 좀 이 정도로는 좀 보는 게, 그 로테이션해서 꼼꼼하게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투자 대상 종목을 추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집기를 해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가 있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투자 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스에 넣을 때도 전체 이제 그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는 회의를 하고 이 종목을 유니버스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전 종목에서 저는 이제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체크가 되게 했고, 유니버스가 U라고 일단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성을 보면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규 상장 종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오른쪽 마우스에서 삽입 누르면은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여기 신규 상장된 종목의 코드 번호가 있어요. 코드를 넣고 쭉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유니버스를 관리를 할 때도 새로운 유니버스를 넣고 싶으면은 오른쪽 마우스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종목을 넣고 싶은데 전체 종목에서 가볼까요? 이게 반도체였으니까 반도체 뭐 하나 넣어보죠. 뭐 반도체에 KC 태그를 넣고 싶다. 그럼 여기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를 하면 전 종목에서 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전 종목에 있는 데이터를 유니버스가 끌고 오는 겁니다. 주요한 데이터들만 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여기에 그 유니버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계산 중이라고 해서 되게 버겁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니까 이제 KC택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그 과거의 어떤 멀티플의 흐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목표 PER을 얼마까지 줄 거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KC택이라고 하는 장비에서는 한 13배나 14배, 경험상 14배 정도만 주면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과거 PBR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가 맥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다 코드는 다 가져오는 겁니다. 업종 부분도 한 번 더 가져오는 거고, 여기 앞 쭉 가다 보면 디스플레이랑 이런 걸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제가 해놨는데, 요거를 코드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게 F열이니까 이렇게 IT만 오른쪽 마우스에서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죠. 그러면은 F열이라고 하고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제 AA부터
A, B, A, C, A, D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나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요 생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끌고 오는 거고, 시가총액, 시총 비중. 자, 이 시총 비중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전체 시가총액이 여기 있죠. 그리고 유니버스가 이 종목들을 뽑았는데 이 유니버스가 전체 시가총액의 몇 퍼센트를 대변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78%를 대변을 합니다. 제가 종목을 몇 개 좀 뺐는데 종목을 더 넣어버리면 한 지금 현재 260 종목 가지고 전체 시가총액의 250 종목 가지고 전체 시가총액의 78%를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손으로 좀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땡겨오는 거고요. 이거 등락률은 플러스인 거는 제가 플러스로 체크를 하게 했습니다. 이 19년 말, 20년 말, YTD. 그리고 액면가, 발행주식 총수를 1000주 단위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멀티플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멀티플이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목표 PER 대비해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2020년도 기준으로 한 업사이드가 한 40% 있겠군.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멀티플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역으로 이제 역산해 가지고 지금 추정한 거랑 제가 생각한 거랑 좀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다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자료를 보시고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멀티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예를 들어 뭐 리노버를 40배 때린다 40이라고 쳐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지금 좀 같이 보죠. 왜냐하면 PER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어떤 자산 가치가 녹아 있는 거니까 PBR을 이제 얼마까지 이제 할증해서 볼 거냐, 무형의 자산 가치를 그렇게 볼 거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제 PBR을 어느 정도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과거에 잘 나갈 때 PBR이 얼마까지 갔었는가를 고민했을 때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올라오고 있으니까 PBR은 한 2020년도 대비해서 좀 할증해서 타켓으로 잡으면 좋겠군. 이렇게 하면 PER의 기준으로 하는 목표가와 PBR로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을 것이고 이 추정 목표가는 이 두 가지를 보통은 평균을 하는데 쭉 내려가서 보다 보면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목표가가 산정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만지면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5% 완성이 됐고 이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지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쪽에서는 PER로는 실적을 어느 정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PBR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삼성중공업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이 직관적으로는 좀 더 업사이드가 PBR 기준으로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나는 조선주 사면은 일단 업사이드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을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놨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내용이고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여기서 쭉 추정 자료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연간 추정 자료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금 현재는 컨센서스를 다 기재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컨센서스에 의존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예전에 이제 저희 사장님 첫 번째 직장의 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냐면 유니버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번 주 일요일은 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유니버스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보고서를 다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겠어. 그러면 그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를 쭉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숫자를 손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만 쭉 보다 보면은 카테고리화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지금 업황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거를 찾는 것도 수월하고 이 숫자를 손으로 입력을 하면서 기존에 입력했었던 숫자 대비해서 좀 더 숫자가 강해지는 놈인지 약해지는 놈인지를 직관적으로 이제 저희 그때 당시 첫 번째 직장 대표님은 체크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 기준으로 이제 많이 체크를 하시다 보니까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엑셀을 그분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20년도 초반에 2020년이 아니죠. 2003, 4년, 2003년, 2004년 그때 당시에 그 자산운용사에서 CIO로 있을 때 활용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시장에 퀀트 데이터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게 2000년도 초반부터 데이터가 공급이 되는데 그분은 이걸 노가다로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퀀트의 대부분의 전략들을 잘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리고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최신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는 일종의 그 퀀트 시장에서는 스마트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최근의 데이터가 가장 최신 정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분은 업종별로 한 번씩 로테이션 하면서 이 숫자들을 관리를 했던 겁니다. 손으로 직접.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는 거를 투자를 하시는데 이 컨센서스가 조금 더 상향이 되는 거를 본인이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 그렇게 부지런히 하셨을 때 당시에는 뭐 펀드 대상도 받으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이렇게 스마트 컨센서스 개념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추정치가 상향되는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는 거는 거의 뭐 대부분의 기본적인 애널리스트들, 아니 그 펀드 매니저들은 활용하고 있지 않았던 어떤 전략일 가능성이 높고 퀀트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혼자 그 지금 현재 2020년도에도 쓰고 있는 최첨단의 어떤 멀티팩터 기법을 그 직관적으로 쓰고 계셨던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년도 그에 2000년도 한 2005년도 6년도 그때 당시 사까지 보면은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나오면서 펀드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뭐 상황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종목이 있고 유니버스에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유니버스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들이 웬만하면 이 유니버스를 이렇게 관리를 할 거고 좀 더 이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걸 한 400종목 이상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아예 연속으로 실적이 적자인 경우나 이런 것들은 아예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할 때, 와, 요새 이거 좋다는데 한번 가보면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최초 유니버스에 없었던 종목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스를 관리를 하고, 이 유니버스 안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뭐 좀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제 업종별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신규 종목을 투자를 한다. 건강관리에서 신규 종목을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삽입을 누르고 이 코드 번호만 넣으면 이 유니버스에서 자료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에서 좀 좋다고 생각했었던 종목들 아직까지도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목명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렇게 샘플로 작성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화면을 좀 지울게요. 이게 너무 열이 커서 이제 숨김을 처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이제 좀 고민하는 거죠. LG노텍의 PER이 과거에 얼마까지 올라갔었지,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추정치의 PER이 어떻지, 내가 생각하는 타켓 PER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10배는 간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면 추정 PER이 어떻고 추정 목표가가 나오고 지금 이제 잔여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0.2%인데 뭐 이거는 이제 그 벤치마크 펀드 매니저들 기준으로 좀 생각할 때 하는 거고, 지금 뭐 0.2%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LG노텍에 5%를 투자를 할 거야. 그래서 실제 5%를 투자를 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원본 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금액을
뭐 어떻게 사람마다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으로 잡았다. 10억으로 잡고 그러면은 여기서 편입 가능한 주식수가 213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보유를 213주를 샀다 라고 치죠. 그러면 여기에 편입 매입가는 손으로 다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21만원에 샀다. 그러면 현재 편입 수익률이 11.7%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보유 비중은 전체 이제 순자산의 이제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체 순자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HTS에서 현금과 그 주식 잔고를 합친 총 자산이겠죠. 그 총 자산 중에서 이 보유 비중이 몇 %까지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는 보유 비중이 이제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그 MP, 실질, MP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고 실질 포트폴리오고 그다음에 실질 보유 비중인데, 이 보유 비중이 이제 만약에 좀 커졌다, 그 현재가가 좀 많이 높아졌다 라고 하면은 이 보유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5%인데 내가 이거를 한 4%로 비중을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몇 주를 팔면 되는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42주를 팔면 되죠. 42주를 팔아서 171주가 되면 실질 보유 비중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은 이제 전체 총 순자산을 기재를 하고, 예를 들어 뭐 이게 1억, 뭐 11억이 됐다. 아이고, 공을 하나 더 들어갔네요. 11억이 되면은 기준가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정도 올라가 있다. 그리고 벤치마크는 내가 최초 주식을 시작한 날에 그 코스피 종가 대비해서 시장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거래소 투자 비중과 코스닥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의 그 비중이 17%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비중이 코스닥이 최소한 한 17% 이상, 20%는 코스닥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